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 서바이벌 스페셜의 황주환입니다. 이번 주 팽팽한 접전을 보이고 있는 두 전문가, 독립선언님과 초신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팽팽한 두 분의 접전이 일주일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요. 월요일과 목요일까지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주제를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준비됐던 주제를 다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먼저 월요일에는 FTSE 선진지수에 우리 한국 시장이 편입되면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그 결과는 초심님의 승리로 끝이 났었죠.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1700포인트 안착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접전을 펼쳐봤는데요. 무승부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다음 수요일에는 대형주 계속 들고 가도 되느냐는 주제를 가지고 독립선언님이 한번 이기셨고요. 목요일은 FOMC 금리 동결 이후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역시 무승부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좋게 한 번씩 이기시고 또 다시 한 번씩 무승부가 되셨네요. 자, 오늘 두 분의 대결도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두 분 전문가의 소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고수 서바이벌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승자가 결정됩니다. 1번은 초심님이고요. 2번은 독립선언님입니다. 지지하는 전문가의 번호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토론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전화와 문자, 게시판을 통해서 골고루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9월 한 달간은 참여자 전원에게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고수의 이슈 시간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주제를 만나보기 전에 한 주 동안 두 분이 열띤 토론을 벌이셨는데요. 그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초심님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독립선언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저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나눴었는데, 참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또한 시장에 대한 분석들, 나름 주식에 대한 그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독립선언님 같은 경우에 이 기술적 분석에 상당히 뛰어나신 분이세요.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어떤 그 실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수익들을 가져다 주시고 계시는데, 독립선언님께서도 이 시장에 대한 분석도 만만치 않구나. 특히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 찌르고 들어오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날카로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분석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선배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많이 배웠다는 얘기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독립선언님의 의견도 또 어떤 감회였는지 들어봐야겠죠? 예, 우선 칭찬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초심님과 저는 같은 동료로서 진한 동료애를 가지고 있는 사이인데, 이 고수 서바이벌 한 일주일 정도 출연하고 난 뒤부터는 서로 대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주 다음 주도 같이 또 대결을 펼쳐야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는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좀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시청자분들께서 즐겁고 또 유익한 시간이 좀 되신다라고 한다면 초심님이나 저나 서로 이 한 몸 좀 불살라서 최선을 좀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각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 각오로 고수 서바이벌 임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고수의 이슈 본격적으로 진행해 봐야 될 텐데요.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고수의 이슈 주제는 국제유가 2달 만에 최저치, 시장 급락 온화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를 일부 동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2달 동안 최저치로 급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오늘 시장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하락세가 이어질지 걱정이 많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초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웬 유가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유가와 과연 시장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길래 유가 급락이 곧 시장의 급락으로 이어질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달러 부분들과 함께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국제유가라는 것의 기본적인 가격을 결정을 하는 것은 달러겠죠. 기본적으로 뭐 몇 달러다 하면서 달러로서 결정을 하는데 그럼 반대로 이 달러에 대한 가치 자체가 상승을 해버리면 유가는 상대적으로 가격에 대한 하락, 즉 가치에 대한 하락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은 지금 이 시점에서 보신다라면은 유가에 대한 급락이 들어왔다. 지금 65달러까지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면은 이것은 곧 달러에 대한 가치가 상승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즉 달리 말씀드리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조금 축소되는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들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주식시장에 대한 매수세 자체도 약세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들이 높아진다면 결국 달러 가치의 상승, 그렇다면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 자체는 주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이 급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로서 한번 논쟁을 벌여볼까 하는데요. 일단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먼저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신다면은 지금 그 화면상에 나오고 있는 차트는 원유 가격에 대한 흐름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깊은 음봉이 두 번 떨어지는 흐름들을 지금 보여줬었어요. 여기서 확인이 되실 건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과정들이 들어온다면 결국 이것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로서 바뀐 것인가라는 것들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 차트를 보시면은 지속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줬는데 이것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즉 달러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로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지속적인 하락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미약한 반등이 들어왔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또 어떤 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 금값에 대한 변화입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더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자산으로서 나타내는 부분들이 달러도 있겠지만 금도 있습니다. 분명 네. 안전자산으로서 금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값 같은 경우에는 온스당 100달러를 넘어섰다가 다시 한번 음봉에 대한 꺾이는 형태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들이 높아진다는 것은 달러에 대한 가치와 그 다음에 거기에 있어서 금값 자체도 반등을 동시에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결국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들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아닌 일시적인 유가의 급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부분은 미에너지 정보청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무래도 원유 재고 자체가 280만 배럴 정도 지난주에 늘어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 유가에 대한 즉 원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있어가지고 공급이 많다라고 투자자들이 해석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의 8월 주택 판매를 보신다라면은 기존 주택 판매 자체가 상당히 급감을 하는 흐름들, 감소를 하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 과정들을 보셨을 때 경기 회복 자체도 둔화가 되면서 이 원유에 대한 수요 자체가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분들에서 보신다면 결국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높아진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이 유가 자체가 그러면 지속적 급락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이제 겨울철로 들어선다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난방유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늘어난다면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있어가지고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실질적인 원유에 대한 가격 자체는 제한적 하락으로서 하락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지 어떤 가격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급락은 들어오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초심님은 이 국제유가의 하락세를 일시적인 하락으로 보고 계시네요. 유가가 급락하면서 달러 가치의 상승에 따라서 안전가치의 선호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의 매수세가 약화되지는 않을까 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지금 이 안전가치의 흐름이나 금값의 흐름을 보면은 일시적인 이 하락, 유가는 일시적인 하락인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초심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독립선언님의 의견도 같은지 들어봐야겠죠? 예, 오늘은 초심님하고 열띤 논쟁을 벌이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견이 거의 같으신가요?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네.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주제 자체가요. 유가가 2달 만에 최저치로 급락으로 마감됐다. 이렇게 좀 화려한 문구가 좀 되었는데 사실 최근에 유가 자체의 흐름이 2달 동안 내내 계속 하락세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오늘 박스권 하단부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유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굉장히 시장을 좀 단편적으로 보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번 한 주 동안의 시장의 흐름을 차근차근 좀 살펴보면 왜 오늘 시장의 조정의 흐름이 들어왔는지를 좀 잘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고스서바이벌에 출연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이번 주에 FOMC 회의하고 그리고 G20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고 또한 G20 정상회담에 역시도 출구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시장이 예상을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측면이죠. 따라서 오히려 이러한 주간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먼저 조정이 들어왔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시장의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에 먼저 1720포인트대까지 상승하는 선상승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됨으로써 그것을 예상했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시장에 좀 출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FOMC 회의 이후에 그러한 타이밍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자, 미국 중앙은행에서 긴급 유동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축소한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었죠. 미국 중앙은행이 모기지 담보 증권과 공사채 매입을 중단한다는 시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향후에 출구 전략에 있어서 조금씩 한 발짝 내딛겠다라고 하는 속도 조절의 어느 정도의 시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미국 중앙은행 유동성 지원 축소에 대한 것들이 결국 오늘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FOMC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보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제 속도 조절에 나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우리 초심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결국 달러와 약세에 기반했던 유가가 하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상품 시장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본적인 것들은요. 달러화가 일시적으로 강세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동안에 달러와 약세에 기인했던 풍부한 달러 캐리의 자금들이 상품 시장이라든지 원자재 시장 그리고 증시에 유입이 되면서 특히 대한민국 증시에 있어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매수에 원인은 역시나 달러와 약세에 기인했던 달러 캐리 자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역시나 달러와 강세가 일시적으로 반등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상품 가격들이 하락을 했고 그에 따른 상품주들이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증시도 좀 하락을 했고요. 오늘 어제 이틀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기조도 소폭 매도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이러한 것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다음 주 전망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이러한 현상들, 즉 달러와 강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추세적으로 계속 전개가 될 상황인지가 바로 지수의 시장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유가의 차트를 보면서 차근차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가라든지 달러와 차트의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유가나 원자재 가격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조금씩 꺾여 나가는 흐름들인데요. 제가 HTS,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HTS를 통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실 화면은요, 유가의 일목균형표상 기술적인 흐름인데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고서바이벌에 나와가지고요. 어떤 저점들이 형성이 될 때마다 그 지수나 주가나 이러한 유가의 가격들도 저점이 형성될 때마다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좀 되게 되는데요. 자, 좀 자세하게 보시면 첫 번째 저점이 형성되었을 때의 상승의 목표치가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1차적으로 한번 저항을 맞는 흐름들이 연출되었죠. 그렇게 저항을 받고 눌렸다가 그 저항을 돌파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저점이죠. 두 번째 저점이 바로 목표치가 최근에 저항이 됐던 영역입니다. 바로
로 영역이겠죠. 바로 이 영역에서 목표치를 채우고 나니까 눌림의 흐름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인 목표치는 82달러 선까지는 가주어야만 기본적으로 최종적인 유가의 목표치가 생성이 된다라고 기술적인 흐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잠시 눌림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 우리 출신님께서 설명하셨던 대로 계절적 요인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일단 겨울철 들어갔을 때 어떤 유가의 원유에 대한 수요가 또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격의 방어도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달러화 차트인데요. 자, 앞에서도 원유의 차트도 뭐 일목균형표로 보셨지만 제가 어제 그 방송을 진행하면서 달러화가 단기적으로 강세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기본적으로 달러화가 여기서 고점을 형성했을 때 하단부죠. 구름층 하단부, 추세 중심 측이었는데 여기서도 역시 지지받고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죠. 이런 원리가 기술적인 흐름에서는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고점이 형성되었을 때 그 하락의 목표치였던 이 라인대에서 달러화가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왔죠. 그렇다면 어제의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온 구간은 바로 이 고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고점에서의 하단 목표치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달러화가 강세가 나타나는 구간은 역시나 지지를 받는 일시적으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권이기 때문에 달러화가 강세가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달러화 약세의 추세적인 흐름은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기술적인 흐름만 고려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달러화 약세의 추세적인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 즉 증시라든지 상품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의 투자는 전반적으로 이런 풍부한 유동성들이 올 연말 하반기권까지는 지속적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유가의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시장의 전체적인 추세를 바꿔놓지는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립선언님, 현재 유가의 하락은 일시적인 눌림목이라는 그 초심님의 의견과 두 분의 의견이 일치가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심님을 지지하시는 분은 1번, 독립선언님을 지지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은 2번을 눌러주셔야 되는데요. 이 의견이 같아서 어떤 분을 눌러야 하는지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면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진지하게 한번 들어주시고요. 자, 독립선언님은 이 겨울철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도 말씀해 주셔서 좀 투자자 여러분의 걱정을 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심님의 의견도 계속해서 더 부연 설명을 들어봐야겠죠? 네, 일단 뭐 이 유가라는 부분들, 아무래도 유가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대해 어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뭐 사실상 저는 테마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하는 흐름들에 있어 가지고 과연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국제 유가가 이렇게 하락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준다라면 아무래도 일시적으로나마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즉 에너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략을 하기에 그 명분 자체가 조금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강세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준다라면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그다음에 원자력 쪽, 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그 공략을 할 수 있는 명분 이런 것들은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공략을 해야 되는 쪽들은 아무래도 그 경기 자체를 봤을 때, 경기 자체를 돌아봤을 때 글로벌 경기 자체가 회복이 되던 흐름들에서 약간은 주춤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티모시 가이트너 장관 같은 경우에도 강한 달러를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좀 돌려서 얘기를 한 거죠. 즉 출구 전략에 대한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열어놓는 거예요. 시장에서의 유동성을 회수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나타내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강세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 자체가 달러에 대한 부분들, 달러 캐리 자금들이 아무래도 상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유입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뭐 극단적인 표현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 대한 조정이 급격히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신다면 아무래도 내수 경기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부적 잭수혜주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뭐 간단하게 본다라면 아무래도 정부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오늘 같은 경우에도 4대강 관련주들 그다음에 철도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시세를 줬었는데 이후에 봐야 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무선 통신 부분들
아무래도 이 통신 부분들에 대한 흐름들이 긍정적이라고 보여진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와이브로 쪽, 이런 쪽들을 좀 보시면서 다음 주에 시세 파동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초심님은 이 유가 하락에 따라서 우리 시장 공략해야 되는 부분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이 시장이 일시적으로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수혜주나 내수 경기에 영향을 받는 그런 주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독립선언님의 의견은 어떨까요? 예, 쉬어간다라고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시장이 쉰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종목도 많이 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삼성전자 오늘 보셨거나 현대차 오늘 보셨겠습니다만 시장이 쉬어가는 흐름 보였지만 현대차 오늘 4% 정도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쉰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종목군들이 하락하는 장세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어떤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들어오고 종목별로 차별화된 장세가 들어오는 것이지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전체적인 종목들이 무너지는 그런 투매 장세는 분명 아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시장에 맞는 궁합에 맞는 잠시 후에 현재 시장에 맞는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텐데요. 따라서 시장에 대한 끈을 계속 유지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추세는 여전히 상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립선언님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진행된다고 시장에 대한 추세는 여전히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투표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즈 증권방송 3일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현재까지 참여 현황도 또 알아봐야 될 텐데요. 1번 초심님, 2번 독립선언님인데요. 자, 참여 현황 보겠습니다. 자, 초심님이 더 많네요. 58% 기록하고 있고요. 2번 독립선언님은 42%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는 평소와는 달리 종목에 국한되지 않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여러분의 궁금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특히 오늘 고수 서바이벌 스페셜 전화 연결된 듯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즈 증권방송 7일 무료 이용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늘렸습니다. 드디어 오토클럽이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1시간으로 늘렸습니다. 목요일 오전 11시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텍.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2부 고수는 해결사 코너입니다. 자, 2부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에 국한되지 않고 시장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오늘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고수 서바이벌 스페셜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을 들어볼 텐데요. 어떤 것이 궁금하신가요? 지수가 지금 많이 올라있는데 얼마나 더 올라갈까 그게 궁금해서요. 네, 현재 지수가 오르고 있는데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독립선언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질문보다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 난 뒤에 궁금해하시는 어느 정도까지 시장의 상승의 흐름을 예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앞서서는요, 제가 이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시장 전략들을 차근차근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차근차근 하나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아주 일관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어떠한 설명을 해드렸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대등수치상 시장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어가는 그런 시점이 와 있다. 그 대등수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 2008년도 5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을 마무리하는 데까지 약 161일이라고 하는 거래 일수가 소요가 좀 되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균형을 맞췄고 다시 한번 이 고점으로부터 지난 수요일 날의 고점까지 상승 추세의 일단락지는 161일이라고 하는 균형적인 대등수치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큰 틀로 보면요. 하나의 큰 줄기가 균형적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하락하는 추세에서 161일 그리고 상승하는 추세에서의 161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대등적인 균형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지난 금요일의 고점으로부터 해서 이제는 큰 틀에서 하나의 매듭을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또 새로운 추세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쉬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미증시가 오늘 밤에 추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게 될 것이고 따라서 내일장에서는 지수가 1671포인트라고 하는 그 영역에 대한 추세 중심축 터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1671포인트라고 하는 숫자를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일단 단기적인 반등이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추가적인 약세의 흐름이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역시도 제가 어떤 것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지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수요일 날 형성이 되었던 고점이 1723포인트였었죠. 그 고점으로부터 해서 추세 중심축이 대략 1671포인트 라인에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설명을 드렸죠. 1671포인트에 개인적으로 내일 도달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터치가 되지 않고 상승한다면 이것은 1723포인트를 돌파하는 상승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상승의 추세에 문제가 없는 거죠. 하지만 1671포인트대를 터치하게 되면 반등은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추가적인 조정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오늘요. 지수의 저점이 1662포인트입니다. 그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1691포인트까지 아주 강한 반등이 들어갔습니다만 이 반등은 1723포인트의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상승의 흐름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설명드린 것이 그렇다면 1671포인트 터치 이후에 단기적인 반등이 들어간다면 궁극적으로는 추가적인 조정은 들어올 것이다. 그것은 다음 주 초반이겠죠. 추석 연휴 전까지는 조정을 예상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조정의 진폭은 그 다음엔 어디까지 봐주셔야 되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영역의 포인트가 바로 1640포인트와 1650포인트라고 하는 그런 영역까지 일단 단기적인 조정이 바로 이 구간이죠. 지난 요 날짜에 상승의 갭이 만들어졌던 요 영역까지는 기본적으로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저점이 1662포인트이기 때문에 1640, 1650 밀려봐도 크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주목하실 점은 오늘요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렇게 강한 반등이 연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을 가격 조정 장세로 끌고 가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조정은 조정이되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는 조정이 아니라 일단 시간적으로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했던 점을 해소하는 기간 조정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조정을 완료하고 나면 하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으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상승을 가기 위한 전제적인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오늘 종가가 1691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723포인트를 돌파해 나가는 그러한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오늘 저점이었던 1662포인트를 하회하는 일시적인 조정이 또 한 차례 들어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는 오늘처럼 1690포인트대까지 지수가 반등했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점을 하회할 때 주식을 매수하는 거고 이렇게 다시금 올라갈 때는 단기적으로 주식을 처분해 나가는 지금은 방망이를 길게 잡고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짧게 잡고 오히려 저점이 하회될 때는 매수를 그리고 다시금 상승할 때는 매도를 해나가면서 기간 조정권에서 대응해 나가실 필요성이 있는 그러한 주간이다라고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음 주 추석 연휴 정도까지 조정의 폭이 깊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바운딩되고 바운딩되는 단 두 차례 정도의 바운딩을 통해서 결국 기간 조정을 완료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10월달 어닝 시즌에 맞춰서 새로운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어 줌으로써 다시금 시장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기간 조정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기간 조정은 결국 상승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1723포인트로 형성되어 있는 현재 고점은 일단 다시금 돌파가 되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올 한 해는 기본적으로 1800선에 대한 확인 과정은 기본적으로 좀 전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추석 연휴 전까지는 1640에서 한 50 정도의 조정은 염두해 두실 필요성이 있겠고 거기서는 매수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다시금 재차 상승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1800선을 염두해 나가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독립선언님은 지금 기간 조정으로 보셔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기간 조정의 특징이 이 이후에 하락이 아닌 상승으로 가는 장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또 저점을 하회할 때 매수를 하시고 또 올라갈 때 매도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봐야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예, 서초동에 있는 승부라고 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립선언님과 초심님 두 분 자리하셨는데요. 혹시 어떤 분 더 좋아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초심님 광팬이죠. 예, 초심님 광팬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제가 크게 좀 상처를 받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독립선언님도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초심님께 질문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테마주에 관심이 많은데 테마주가 일반 주식하고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시장의 중심에 있는 테마를 갖다 선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초심님 잘 들으셨죠? 일반 종목과 테마주 구별하는 법부터 물어보셨는데요. 자, 답변을 해주시죠. 네, 일단 그 시장의 중심을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가지고는 뭐 테마주 매매의 절반 이상은 충분히 오셨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항상 방송에 나와서 설명드리는 것이 테마주란 시장의 중심, 그 다음에 상승으로 이끌 만한 명분, 마지막으로 확신 있는 수급이 붙었을 때 이러한 3박자가 갖춰지면은 시세 파동들을 형성을 한다라는 말씀들을 드리는데 보통 테마주라 하면은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는 게 중소형주, 그리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잘 모르는 종목군들, 그 다음에 코스닥 종목군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즉 테마주 하면은 코스닥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테마라는 것은 그 시장에서의 하나의 트렌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군들이 하나의 그룹이 이루어지면서 시세에 대한 파동들을 준다라면은 그것 자체도 테마겠죠. 예를 들면은 뭐 2006년이라든지 이럴 때 조선주들이 급등세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줄 때는 그것 또한 테마주인 겁니다. 증권도 그때 급등을 보여주면 증권주 또한 하나의 테마가 되는 것이죠. 결국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면은 그 시장에서 그 투자자들이 얼마만큼 좋아할 것이며 얼마만큼 매수를 해줄 것이냐라는 것들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결국 예를 들면 근래에 어떤 그 주도주로서 이야기가 나왔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뭐 현대차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도 어찌 보면 하나의 테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근래에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뭡니까? 효성과 하이닉스 관련해 가지고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즉 시장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은 시장이 과연 뭐예요? 바로
투자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다라는 건 시장의 중심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 뭐 실적이라든지 또는 성장성, 뭐 자산 가치, 그리고 수급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결국 그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을 만한 원동력, 그런 것들이 명분이 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수급 부분들, 즉 시장의 중심에 있고 상승으로 이끌 만한 명분 자체를 갖추게 되면은 수급이 자연스럽게 붙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모든 종목군들은 테마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종목과 테마주가 따로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시장에서 그 테마라는 것이 코스닥 쪽에 몰려 있느냐 또는 거래소 쪽으로 움직여져 있느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효성과 하이닉스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신다면 하이닉스의 차트, 지금 보시면은 하이닉스의 차트입니다. 차트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죠. 과연 효성이라는 그룹에서 하이닉스를 인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효성이 인수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부담 요인이 있다, 즉 이 하이닉스에게 있어서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급락에 대한 형태들이 올라왔어요. 즉 테마라는 것은 그 시장에서의 관심도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결국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도 테마주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과연 하락을 한다면 수익을 못 거두느냐라는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즉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다라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하락을 할지언정 반등 또한 탄력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공략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자리들, 하한가 근방에 왔을 때 과연 이 종목이 하한가를 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는 것들을 판단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의 시세 파동들,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결국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이런 것들도 시장의 중심에 있죠. 그리고 과연 하한가에서 상승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명분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명분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즉 하이닉스의 가치죠. 하이닉스의 가치 자체가 과연 하한가에 투자자들이 던질 만큼 좋지 않으냐, 그리고 가치가 변했느냐라는 것들을 봤을 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반등에 대한 명분 자체, 이것도 하이닉스의 가치 자체가 상승에 대한 명분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수급이 붙으니까 가볍게 반등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7에서 한 8% 정도의 수익 파동들이 나오는 그와 같은 것들. 결국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림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과연 투자자들이 어떠한 종목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리고 그 종목 자체가 시세를 줄 수 있느냐 아니면 또 없느냐라는 것들을 보고 마지막으로 수급이 붙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한다면은 일반적인 종목과 테마주들을 분류를 할 수 있겠고, 현재 시점에서 보신다면은 그 테마의 중심에 서 있는 게 단지 코스닥에 있기 때문에 제가 코스닥 종목군들을 좀 자주 언급드릴 뿐이지, 다시 한번 시장이 그 코스피 쪽으로 그 자금이 몰리는 흐름들이 들어온다면 이 또한 테마주가 될 수 있다는 거. 결국 시장에서 일반 종목과 테마주 따로 분류할 필요 없이 모든 종목군들이 테마주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종목과 테마주를 구별하는 법은 이 테마주가 코스닥 시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네요.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만할 수 있는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주들은 테마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전화 연결 받아봐야겠죠?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질문 하고 싶으신가요? 예, 요즘에 한 이틀 동안 좀 주식이 빠졌잖아요. 네. 빠졌는데 요즘에, 저평가된 기대주가, 있는가 하고요. 네. 예. 또 하나는 요즘에 배당철인데, 배당주 요즘에 뭐 살 수 있는 거 있나 좀 추천받고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지금 이 저평가 종목 중에 기대주가 없냐는 말씀이셨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배당철인데 배당주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자, 독립선언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저평가 기대주가 뭐가 있을까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지수가 1700포인트대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시점에서 주가가 아직까지 안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군들이 주가들이 많이 상승을 좀 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풀어서 현재 시장에서 좀 대응할 만한 그런 업종과 종목군들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좀 계속해서 일관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일관되게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다음 주까지 어떤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또한
포트폴리오 종목군에 있어서도 계속 똑같은 표현들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그 화요일 정도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현재 시장에서 포트폴리오는 딱 세 가지로 구축해 놓으실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일단 IT와 자동차.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업종과 종목이 바로 식음료 업종에서 즉 현재 시점에서는 역시나 환율 하락에 대한 원화 강세 수혜주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식음료 업종에서 CJ 제일제당을 제가 여러분들 관심 종목으로 편입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이 이제 증권과 보험인데 이 역시도 조정의 템포를 좀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 가지 포트폴리오 중에 첫 번째 IT와 자동차는 아직 템포가 아니고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린 증권과 보험도 아직 템포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식음료 업종에서 CJ 제일제당만 제가 지금까지 관심 종목에서 어제 이제 새롭게 오리온이라고 하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오늘 CJ 제일제당이 얼마로 끝났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장중에 지수가 30포인트대의 급락세가 장중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략 7%대까지의 상승의 흐름이 들어갔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좀 멋있었죠? 다른 때가 아니라 지수가 급락세가 들어갈 때 이런 강한 상승의 흐름이 들어가니까 더 멋진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가 CJ 제일제당을 여러분들께 편입하시라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고점이 그때 당시에는 이 시점이었기 때문에 자, 19만 원이 라인이 추세 중심축이다. 바로 이 구간이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18만 9,500원 찍고 21만 4천, 21만 7천 원까지 대략 15% 정도의 상승이 단 이틀 만에 강한 상승의 흐름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편입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오리온의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뭐 강한 상승은 아닙니다만 대략 1%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즉 지수에 비해서는 그래도 참으로 견고한 흐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따라서 현재 궁합에 맞는 종목은 결국 단기적인 조정기에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러한 업종으로 투자를 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고, 자, 그렇다면 이제 포트폴리오 두 개를 이제 나머지 두 개 업종에서 구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대형 종목군들 현대차와 이런 종목군들 주가가 빠지질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정기에서 무언가 종목을 새롭게 편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현대차와 같은 종목군들 편입할 가격 메리트 자체가 없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다음 주 추석 연휴 전에 들어오는 단기적인 어떤 저점권 영역에서는 과연 어떠한 업종을 매수하셔야 되느냐. 역시나 그동안 못 올랐고 이번 조정기에서 가격 메리트가 부여된 업종과 종목군으로 편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한 종목군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우증권입니다. 다른 대형 종목군들은요, 이번 이틀 동안 지수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주가들이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횡보로서 또한 박스권의 흐름 속에서 주가가 기간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럼 따라서 가격 조정에 대한 메리트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나 증권주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던 측면이 있었고 올 한 해 기본적으로 3분기 실적의 모멘텀을 기본적으로 확정적으로 잡고 가고 있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 주 초반에 들어오는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역시나 편입할 업종은 증권주로서 그동안 못 오른 것에 대한 반영이 들어오는 타이밍을 노려보자. 지난 그 화요일 날에도 CJ 제일제당과 같은 종목군들이 이제 타이밍이 되었기 때문에 선침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는 다음 주 중에 대우증권과 같은 증권주로서의 어떤 타이밍을 잡아 나가셔야 되겠죠. 그러나 전반적인 증권 업종에서의 뭐 키움증권과 같은 종목군은 아닙니다. 대우증권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대우증권에 대한 간략한 전략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우증권도 약세를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반등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지금의 시점은 어떤 대우증권에 대한 편입의 구간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고점이 단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점에서의 추세 중심축은 21,800원대 라인입니다. 따라서 대우증권이 다음 주 초반에 22,000원을 하회하는 대략 21,800원대가 내려오는 이 구간이 내려와 준다면 단기적으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고서바이벌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팁으로 우리 초심님께서 하이닉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이닉스에 대한 관점은요, 매수하는 타이밍은 바로 요 가격대입니다. 고점이 형성되었던 요 가격선에서부터
있고요. 주가는 기본적으로요. 15,000원 선에 가야 기본적으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 고점은 저점을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점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고요. 15,000원대 라인에 갔을 때가 가장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빨리 내려오면 빨리 내려올수록 반등도 상당히 강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또한 효성의 경우에도 고점이 저점을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점이 형성되어 있던 11만 4천원에서부터 하락의 목표치는 기본적으로 요 가격대입니다. 즉 6만 2천원대. 따라서 효성은요, 고점이 11만 4천원에 형성되고 조정이 들어가면서 6만 2천원대까지는 하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15,000원대까지 하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효성의 경우에도 6만 2천원대까지 하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 종목군대에서 단타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관망을 하시다가 바로 요 가격선에 도달을 할 때 한번 단기 급락에 따른 급반등을 노릴 수 있는 타이밍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해 나가신다면 단기적으로 충분히 높은 고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독립선언님,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일관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큰 상승을 보이면서 독립선언님에게 저력을 과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질문 하실까요? 예, 저는요, 매일매일 이 방송을 보는데요. 그 전문가님들도 이렇게 추천을 하잖아요. 네. 한 종목씩을 추천을 하는데 그 종목을 보면은요,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좋은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종목 추천하는 이유는 뭔가 그게 많이 궁금하거든요. 아, 좋은 질문이시네요. 네, 이번 질문은 초심님이 대답해 주실 텐데요. 자, 어떤 대답을 해 주실까요? 일단 뭐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종목이라는 것이 물론 뭐 차트를 통해서 고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내재 가치를 뽑아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면 같은 하이닉스를 설명을 하시면서도 독립선언님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고요. 물론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그 자리 사셔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하한가 근방에서 공략을 해서 가볍게 차익을 하고 나오는 그런 전략들을 제시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결국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투자자들이 그 자리에서 살 것인가 팔 것인가를 고민을 합니다. 즉 물론 기본적인 분석이라든지 기술적인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공략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쉽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시장이죠. 시장이라는 것은 물건을 파는 곳입니다. 그러면 가볍게 생각해서 나는 시장의 하나의 코너를 맡고 있는 장사를 하는 그 입장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싸게 도매상에게 떼와서 소매로 이제 판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 주식이라는 건 어떤 그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을 가볍게 싸게 사고 그 다음에 비싸게 판다라는 생각으로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시면서 거기에서 어떤 종목이 시세 파동들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들을 스스로가 계속해서 던진다라면은 차트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주식이 과연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조금 애매한 답변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떤 그 주식에 대한 종목을 고르는 안목 자체를 키우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 시청자 여러분과 전화 연결해봤는데요. 고수 서바이벌 스페셜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고수 서바이벌 참여자 중 하이리치 증권방송 7일 무료 이용권을 받으실 행운의 주인공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5339-7433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이 외에도 9월 한 달간은 참여만 하셔도 하이리치 증권방송에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죠. 좋은 기회 하나 더 있는데요. 서울경제TV와 하이리치의 제휴 기념으로 1599-7770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 중 선착순 300분께 하이리치 증권방송 VIP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고수 서바이벌 스페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에는 또 고수 서바이벌이 방송되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금요일에는 시청자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는 고수 서바이벌 스페셜 방송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